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또 뵙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기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대화기술. 오늘 2강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요,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니드톡이라고 정했습니다. 원래 니드라는 단어는요, 이끌다라는 뜻도 있지만 통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니드톡 하면 통하는 대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통하는 대화, 리드톡,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만드는 리드톡이 과연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대화하는 방식,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요 가장 힘든 게 있어요. 뭐예요?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힘든 건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이런 시가 있어요. 처먹지 말던가 말하지 말던가 이러나 저러나 네 입이 문제다. 이완천 시인의 시인데요. 그만큼 다이어트가 힘들다는 거죠. 말로 하고 실천하기 힘든 게 다이어트입니다. 근데 이 다이어트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뭐냐? 자녀 키우는 겁니다. 자녀와 좋은 대화 기술을 갖는 게 다이어트보다 몇 배 더 힘들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또 여러분이 봤을 때도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은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바로 저는 이 부모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녀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키워주는 것. 이 그림을 보시면 얼핏 보시면요, 고양이죠. 그런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사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각각의 보석 같은 재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지 빛날 수 있는 보석이에요. 그리고 일찍 피는 꽃도 있고 늦게 피는 꽃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꽃은 피울 수 있습니다. 10대에 꽃을 피우는 아이도 있고 20대에 꽃을 피우는 아이도 있고 30대에 피우는 사람도 있고 40대에 피우는 사람도 있고 50대, 60대, 70대, 80대에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바로 꽃이 핀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 것이냐? 그건 바로 좋은 대화, 좋은 애착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자녀를 이해할 것이냐? 저는 이 그림처럼 내 뱃속에서 나왔어도 자녀와 나의 관계는 바로 이런 그림과 같은 관계죠. 이 그림을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보여줬더니 아이들이 이러더라고요. 뭐 하는 그림 같냐 그랬더니 사자가 얼룩말 잡아먹으려고 데피고 있는 중이래요. 너무 웃기죠? 아이들의 사고는 그렇습니다. 바로 내 자녀가 나와는 정반대인 사자 같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얼룩말 같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 바로 내 남편과 유전자 조합, 토연별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다가가고 어떻게 우리 아이를 이해할 것이냐?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고슴도치가 이렇게 있죠. 거북이가 고슴도치를 이해하려고 Love will find a way. 사랑은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자녀를 잘 키우시고 싶다면 바로 길을 찾으셔야 돼요. 바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화하고 계세요? 어떻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이 트라우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빅 트라우마와 스몰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빅은 전쟁, 재난, 성폭행 등과 같은 엄청난 사건을 겪었을 때 나타나는 트라우마예요. 스몰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트라우마의 80%는 주로 가정에서 일어나고 그게 바로 스몰 트라우마고 그 대상이 가족이라는 얘기죠. 무심하게 지르는 윽박지르, 한심하게 쳐다보는 눈빛, 지치고 피곤한 표정,
짜증 어린 목소리, 빈벌이 뿌리치는 손길,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스몰 트라우마를 유발시켜서 많은 상처를 주게 된다. 바로 스몰 트라우마를 주지 말으셔야 돼요. 트라우마, 그것은 오직 운 좋은 자들에게만 일반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는 얘기. 바로 부모의 말과 행동이에요. 자, 부모님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뭐냐? 아이들에게 물어봤죠. 이리 가요? 당장 해? 빨리 안 해? 명령하는 말입니다. 이리 가요? 넌 왜 누구처럼 못해? 비교하는 말입니다. 무려 18.1%나 돼요. 네가 그럼 그렇지 뭐. 아유 진짜 네가 하는 짓이라고. 비하하는 말 15.9입니다. 또 이거 되게 좋은 말 같죠? 너만 믿어. 넌 너무 착해. 넌 너무 잘할 수 있어. 이거 부담 주는 말 13.6%는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또요, 안 돼. 하지마. 금지하는 말 무려 8.1%나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화할 때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주고 쓰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반복하는 속성이 있어서 쓰던 말, 했던 말 계속하는 속성이 있어요.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녀와 이렇게 말이 안 통하게 되면 톰과 제리처럼 엄마하고 아이들이, 아빠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이 안 통하게 돼요. 아빠가 자꾸 애들한테 다가가서 뭔가 잔소리하고 얘기하죠. 근데 저 강아지가 거부하는 것처럼 이 닥쳐 이런 거죠, 아이들은. 네, 거부합니다. 그리고 트라우마를 많이 주면 아무리 엄마가 다가가려 해도 이 피하는 고양이처럼 자녀들은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가 안 통한다고 얘기를 하죠. 사춘기 되면 어떻게 돼? 아빠요, 항상 우리에게 아빠는 교과서적인 말만 하죠. 하지만 아빠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겉으로는 듣는 척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들도 하소연합니다. 예전엔 내가 집안의 가장이고 그야말로 참 그래도 존중받고 존경받았는데 그저 돈이나 벌어오는 ATM 기계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빠들의 또 하소연입니다. 아버지들의 50.8%는요, 자녀가 고민이 생길 경우 나한테 제일 먼저 상의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똑같은 질문에 자녀들에게 물어봤을 때 응답은 단 4%만 있습니다. 그만큼 대화가 안 통하는 가족,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불통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한 아이의 일생에 가장 중요하게 좌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토크라는 자극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스토크는 찌르다, 자극을 주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존재, 인정, 자극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쳐다보는 눈빛, 태도 그리고 이 스킨십 해주는 거, 좋은 말 해주는 거, 이거 다 스토크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스토크 지향적 동물이에요. 누군가로부터 좋은 자극을 받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려면 신체적으로 밥을 먹어야 돼요. 영양분입니다. 정신적으로 성공하려면 바로 자극을 받아야 돼요. 좋은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긍정 자극이라고 하죠. 버림받은 사람에게는요, 남이 던지는 돌조차 관심을 느끼지. 그만큼 좋은 자극을 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우리의 심리적인 욕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테맨 박사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긍정 대 부정의 비율 어떻게 하면 좋냐?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어느 정도 비율을 하는 게 좋냐?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는 3대1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3번 좋은 얘기하고 한 번만 비판해라.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는 5대1 법칙입니다. 코치와 선수는 10대1. 부모와 창성한 자녀 100대1입니다. 웬만하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1000대1입니다. 처갓집, 시댁 얘기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죠. 바로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게 대화의 기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그림처럼 위로를 주고 좋은 자극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소통해야 될 것이냐? 바로 아이가 느끼는 포인트를 읽어주고 아이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거, 수용해주는 거, 그리고 올바른 행동으로 꽂히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이는 감정을 통해 세상을 만나요. 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슬퍼서. 그럴 때 우리 부모들이 어떤 유형으로 아이에게 다가가느냐 잘 봐야 돼요. 별거 아니다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막 축소시켜요. 그리고 좋은 감정만 느끼게 하려고. 아이가 막 슬퍼서 울고 있어요. 속상해서 시험을 잘 못 봤어. 그때 뭐라고요? 야야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뭐. 그거 별거냐? 야 성적은 행복순위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행복은 성적순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별거 아니다 스타일이 있습니다. 야야야 울지 마. 야 맛있는 거 먹고 기분 풀어. 그냥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스타일이요. 바로 무슨 스타일이요? 찍소리마 스타일이 있습니다. 막 애가 시험 못 봐서 울고 있으면 야 울긴 해 울어. 남자 새끼가 시험 한 번 못 봤다고 울어? 뚝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죠. 애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억압하고 눌러버립니다. 이게 찍소리마 스타일이에요. 세 번째가 있죠. 내버려두는 스타일이 있어요. 울고 있으면 아유 그래 시험 못 봐서 슬프지 실컷 울어 아유 어떡하니 아유 이러면서 부모가 코칭할 생각을 않고 아이의 감정을 그대로 그냥 전가시키죠. 자, 마지막으로 마음 주기 스타일이 있습니다. 마음을 주고받는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네가 무척 속상한 일이 있었나 보다. 많이 힘들지. 많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렇게 자녀에게 따뜻한 마음 주기 스타일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별거 아니다 스타일은요. 자녀의 부정적 감정에 무관심해요. 비웃거나 경시합니다. 찍소리마 스타일은 아이의 감정 표현을 비판합니다. 부정적 감정을 억제시켜요. 막 표현하면 오히려 꾸짖거나 벌을 줍니다. 내버려둔 스타일, 아이의 모든 감정을 받아줍니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한계를 정해주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마음주 스타일,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 순간을 아이와 소통기회로 삼습니다. 자, 이 마음주기 스타일을 배우고 실천하면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대인관계가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 실제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제 막 마트 가서 사온 금붕어가 2마리가 죽었어요. 꽃순이하고 이쁜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스타일로 대화하십니까? 자, 우리가요, 아까니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별거 아니다 스타일. 그럼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금붕어가 죽었네? 야, 내일 마트 가서 새로 사오면 되지 뭐. 이런 거 갖고 울고 그래. 야,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이게 별거 아니다 스타일이에요. 많이들 하죠. 찍소리마 스타일 어떻게 해요? 애가 막 금붕어가 죽었다고 울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야, 넌 엄마가 죽었어? 아빠가 죽었어? 왜 울고 야다냐? 쭉! 이렇게 얘기하죠.
내버려둬 스타일 어떻게 합니까? 금붕어가 죽었네. 어떡해. 어떡하지? 어떡해. 그래, 울어. 아유, 어떡해. 고충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마음주기 스타일이 있어. 금붕어가 죽어서 네가 무척 슬프겠다. 엄마도 어렸을 때 강아지가 죽어서 너무 속상했단다. 그럼 영희야, 우리 이 금붕어하고 어떻게 멋지게 작별할 수 있을까? 엄마 묻어줘. 그래, 그럼 우리 엄마랑 같이 가서 저기 땅에 묻어주고 좋은 하나님을 보내주자. 이렇게 질문과 코칭을 통해서 아이에게 마음을 주고받는 스타일이 있다. 또 황당한 부모가 있습니다.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이런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금붕어가 죽은 게 아니란다. 잠시 아파서 기절해서 쓰러져 있는 거야. 우리 저 변기 나라의 의사 선생님한테 보내자. 라고 금붕어를 2마리 건져가지고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버립니다. 황당한 부모죠. 근데 다음날 사건이 일어나죠. 애가 멀쩡한 금붕어를 변기에 가져가서 얘도 아픈 것 같아. 변기라는 의사 선생님한테 보낼 거야. 막 이러죠.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로 대화를 하십니까? 바로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스타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주기 스타일.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눈높이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선전 많이 봤을 거예요. 이 고믹 광고. 모처럼 외식을 하는데 애가 케찹을 엄마한테 팍 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엄마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순신 장군 흉내를 내잖아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 새끼가 이게 어떻게 입고 온 건데 야! 뭐 이러죠. 여러분 마음을 읽어주는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 그럼 아이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이런 대화. 네가 제정신이니? 경멸적 대화.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니거든? 멀어지는 대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것도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네가 그랬지? 협박하고 비난하는. 당장 그만둬. 명령. 훈계하는 대화. 절대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겠다. 이런 건 어떻겠니? 네 생각은 어때? 바로 유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버드대 대학생들이 어린 시절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Everything is going to be okay.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이런 말을. 자, 긍정적인 자극을 많이 주라고 그랬더니 여러분이 그럼 칭찬만 잘하면 되냐 물어봐요. 자, 저는 칭찬보다는 용기 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칭찬은 수직적이고 평가가 동반돼요. 그런데 용기 주기는 수평적이고 내등적관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야 최고다, 뭐 잘한다, 넌 짱이야 이런 대화보다는 네가 이런 거를 해서 마음이 흐뭇하고 너무 좋았어. 다음에는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용기를 주는 대화가 절대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도전하는 과정에 대한 칭찬, 과정에 대한 인정, 이런 게 바로 용기주기입니다. 칭찬하고는 좀 다르죠. 칭찬은 막 넌 천재야, 넌 너무 착한 아이야, 너는 최고야, 막 이런 좀 구체성이나 용기주기가 부족하죠. 자, 그러면 부모들이 자주 쓰는 기존 대화와 아이와 잘 소통하는 리드톡, 마음주기 대화는 실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대화 방식이 이래요. 애가 친구가 왔는데 친구에게 장난감을 안 줘요. 그랬을 때 우리 보통 이렇게 합니다. 친구하고 같이 놀아야지. 장난감 빨리 줘! 하고 애한테 막 재촉을 하죠. 이게 대화 방식이에요. 그러면
리드톡, 마음 주기 대하는 어떤 방식이냐? 바로 이런 방식이죠. 엄마가 생각하기엔 친구에게 장난감을 주면 참 좋을 것 같아. 너무 부드럽죠. 자, 아이가 이상한 말을 해요. 이럴 때 우리 부모들 보통 어떻게 해요? 그런 이상한 말 쓰지 마. 도대체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니? 혼내키죠.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요? 예쁜 말 써볼까? 엄마는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너무 좋습니다. 또요. 그 애가 막 너무 설쳐대고 나대요. 그래가지고 엄마 감당이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보통 표현해? 야, 나대지 마. 좀 조용히 좀 해. 넌 언제 철들래?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명한 부모,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기서 뛰고 떠들면 어떻게 될까? 복도에서는 천천히 걷는 게 좋은 예절이야. 같이 해볼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리가 맺힐 정도로 우리 부모들이 대화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보드는 이 부모 역할,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또요. 애가 막 만지지 말을 걸 만져. 야, 그거 만지지 마. 너 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엄마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주로 이렇게 대화합니다. 그때 이렇게 해주면 그거는 되게 위험한 거야. 상처를 입어. 엄마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 얼마나 예쁜 대화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자녀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성숙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밖에도요.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유하게 대화를 해야 될까요? 고마워,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써야 됩니다. 엄마가 필요했던 걸레를 가져다 줘서 정말 고마워. 이런 거예요. 네가 먹었던 그런 그릇들을 싱크대에 가져다 줘서 너무 고마워. 심부름해줘서 고마워. 이런 표현들 많이 써야 됩니다. 또 아이가 이뤄낸 거, 이런 것들, 단점보다는 그런 것들을 쫙 파악해서 바로 해야 돼요. 아이가 싫어하던 파를 먹었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형이 싫어하던 파를 다 먹었네. 야, 우리 형이 너무 잘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대화. 팔 휘두르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어. 전에보다 훨씬 좋은데 얼마나 아이가 기뻐하겠습니까? 또요. 부족한 점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우리가 봤을 때 자녀가 탁자에 우유를 막 떨어뜨렸어. 우리 보통에 저 질지 말게. 엄마가 조심하랬지. 이러지 말고요. 괜찮아. 옷에는 안 묻었니? 얼마나 이쁜 대화입니까? 자, 성적이 공부한 만큼 안 나왔어요. 그럼 진짜 넌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한 거냐? 이렇게 혼내키는 것보다는요. 뭐라고 해줘야 돼요? 무척 속상하지?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공부를 해볼까? 아이가 하지 말래도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이나 말을 계속할 때는요, 좀 무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은요, 관심받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계속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좀 무시하면 아이들은 그 행동을 멈춥니다. 강아지가 처음 데려왔을 때 막 짖어요. 짖을 때 시끄럽다고 다 일일이 반응하면 아이는 항상 자기 관심이 필요할 때 짖습니다. 근데 무시하면 강아지가 짖질 않습니다. 조금 짖다 말아요. 우린 이 원리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나친 칭찬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칭찬은 우리가 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빨리를 요구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많죠. 아이는 일반 열차를 타고 달리고 있는데 우리 엄마들은 특급 열차예요. 뭐든지 막 빨리빨리 해주는 원해요. 우리가 보통 학원에 보낼 때도요. 응? 우리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대화를 합니까? 이러죠. 빨리 학원 갈 준비해. 아직도 뭐해 정말. 아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대화를 할까요? 5시까지 준비하면 참 좋겠다. 좀 더 여유롭게 가면 너도 좋고 선생님도 기뻐할 거야. 얼마나 이쁩니까? 그리고 막 밥 안 먹을 때 제발 빨리 밥 좀 먹어! 넌 도대체 밥 먹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거야? 막 이렇게 혼내줍니다. 엄마는 네가 5시 반까지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 자, 10분 이내로 밥을 잘 먹으면 엄마가 더 힘들고 너무 기쁠 것 같아. 그리고 단호하게도 필요합니다. 10분까지 네가 밥을 안 먹으면 엄마는 싹 치울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반드시 밥을 치우셔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아이들에게는 디귿자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영유아기의 아이들에게는 디귿자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평상시에는 다정하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디귿자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자녀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리드톡, 통하는 대화, 바로 다가서는 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고 가정에서 변화를 일으킨다면 자녀와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몇 개의 개사진을 준비했어요. 너무 귀엽죠? 예쁘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지금까지 보신 개들의 이름이 모두 같습니다. 놀랍죠? 그럼 얘들의 이름은 과연 뭘까요? 얘들의 이름은 바로 걱정 말게입니다. 힘내게, 잘해보게, 두려워 말게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멋진 부부가 될 겁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자녀와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더 큰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멋진 아이들이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들 속에서 반드시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해피오 이배용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